혼자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통장을 직접 못 봤습니다. 경찰서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퇴직하고 겨우 3달이었습니다. 오후 6시. 혼자 살던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귤 하나 까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끝나고 받은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아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자꾸 떠올립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나?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아버지였나? 나는 왜 변명도 못했을까? 왜 입이 안 떨어졌을까? 왜 그날 혼자 있었을까?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다 말하지 못합니다. 은퇴 전까지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겨울 새벽에도 공장 문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직원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도 싸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저도 괜히 연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전 11시. 동네 국밥집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꽉 눌렀습니다. 집에 와도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만 컸습니다. 냉장고엔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내 떠난 뒤 처음 느끼는 적막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자 하나가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정부 지원 환급 대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하게 믿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나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서러웠습니다. 가족인데 제 말부터 안 믿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번호도 입력했습니다. 계좌번호도 넘겼습니다. 30분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 믿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한심하게 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고개를 세웠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 그렇게 독하게 나갈 줄 몰랐습니다. 아들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 후회했습니다. 괜히 말했다. 괜히 자존심 부렸다. 사실 무서웠다. 사실 창피했다. 사실 너무 외로웠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 못했습니다. 남자는 늙어도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산다는 말을 그날 처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괜히 리모컨만 만졌습니다. TV는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쓸모 있다고 믿었는데, 나는 아직 가족짐이 아니라고 버텼는데, 결국 민폐가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계속 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안 죽는다. 신경 끄고 가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하면 제가 진 것 같았습니다. 참 바보 같았습니다. 외로운데, 보고 싶은데, 괜히 버텼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봤습니다. 아들 번호가 뜨길 기다렸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초라해질까 겁났습니다. 괜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패딩 모자 눌러 쓴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밥 먹으러 가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저는 헛기침만 했습니다. 식당 가는 길 내내 어색했습니다.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혼자 있어서 심심했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센 척한다는 것도, 혼자 밥 먹는다는 것도, 전화 기다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입 열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김밥집 작은 테이블에서 손자가 제 앞접시에 단무지를 올려줬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무서웠다.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늙는 게 생각보다 무섭더라. 사람들이 날 필요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 말하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이 그날 처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아닙니다. 그 짧은 말인데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버텼을까? 왜 그렇게 센 척했을까? 왜 도움받는 걸 창피하게 여겼을까? 나도 누군가 기대고 싶었는데, 나도 그냥 가족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끝까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은퇴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착각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만 했습니다. 혼밥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TV 보며 웃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전화 한 통 기다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요즘은 일요일마다 손자가 옵니다. 냉장고 반찬도 같이 채웁니다. 아들은 아직도 제 휴대폰 문자 확인합니다. 전에는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관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거였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손을 다시 잡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 식탁 위에 김밥 2줄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나이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생각난다면 먼저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괜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십시오.